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오늘 3%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장중에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7%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이닉스 한 6%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다들 아시죠? 전쟁 거의 뭐 직전까지 갔습니다. 뭐 지금 뭐 아니다, 맞다 이런 얘기들 오가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반영한 결과가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쪽에서 반격이 나간 걸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과치가 뭐가 나오든 지금 장중의 변동성이 터졌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매수 타점이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최소한의 확인 과정만 거치면 이제 조정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전쟁 관련된 이야기, 중동 불안에 관련된 이야기, 그쵸? 요 내용을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자, 미국 ABC 방송, 이스라엘 미사일, 이란 내 장소 타격, 그쵸?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 밑에 내려보면 뭐 다들 보시는 것과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란을 타격했다고 미국 ABC 방송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뭐 주말부터 시작해서 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 확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확전이 되었을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일,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죠. 그 예상치가 어디까지 갈까요? 유가, 환율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환율이 무한정 올라가는 거 아니야? 환율이 너무 올라가서 금융위기까지 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를 드릴 때 그리고 다른 종목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누차 말씀드렸었던 이야기는 요거였어요. 자, 환율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지금 환율이 높게 유지돼 왔었던 건 미국에서 금리를 높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건 연준에서 용인 하에의 환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 시장은 수출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출 기반이라는 건 환율이 높아졌을 때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높아진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을 나쁜 쪽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연준에서 높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발생한 전쟁 관련된 이유는 어떤 부분이 될까요? 자, 전쟁이 만약에 확전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확전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금 뭐 오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만약에 확전이 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 너무 간단해요. 유가 튀죠. 그렇죠. 유가 튀고 인플레이션 안 잡히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과정에서 위에서 뭘 해야 돼요? 금리로 찍어 누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더 올리려면 지금부터 인플레이션이 아예 안 잡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유가에 대한 변동폭이 지금 자, 이 내용 한번 보시면 장중에 85불을 넘는 정도에서 그냥 끝나는 뭐 거의 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동성 지수도 며칠째 그렇죠? 이 빅스 지수죠. 빅스 지수도 며칠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변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왜 계속해서 반도체를 그쵸?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반도체를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틀 전에 ASML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한국 시장의 반도체들이 쭉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약세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군들의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인가?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엔비디아한테 경쟁사들이 붙고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의 경쟁사, 그쵸? 엔비디아의 적은 고객사입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최대 약점이에요. 이 약점은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GTC에서 어떤 부분을 발표했느냐? 서버 자체를 내가 통으로 만들어줄게.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것 그리고 판매하는 것을 구분지었습니다. 구분지어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것에 대한 성능치를 높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즉 서버와 지금 쿠다로 구현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풀 패키지, 그쵸? 턴키 공급을 하겠다는 걸로 지금 사태를 돌파한다기보다 연착륙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죠. 고객사들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을 내가 직접 만들어 쓰겠다.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고객사들이 만들고 엔비디아에서도 만들고 그러면 뭐가 되죠? 메모리 쪽에 대한 경쟁자는 없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크게 안 빠지는 겁니다. 많이 빠지면 사야지 이런 상황 기다리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기다리는 가격대는 오지 않아요. 이거 말고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여기 PSK 홀딩스. 자, PSK 홀딩스는 제가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매수를 했고요. 이 구간에서 가장 강한 종목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매수한 거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저는 오늘 급락하는 구간에서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오늘도 확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왜 전쟁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큰 위험을 주지 않는지, 그리고 이번 오늘자 변동으로 끝나는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타점을 왜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그렇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얼마에 사야 되는지 타점이다. PSK 홀딩스를 제가 오늘 그렇죠. 한미반도체는 매수하지 않았지만 PSK 홀딩스를 매수한 이유도 한미반도체를 보는 관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대를 체크해서 매수 관점을 잡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격대를 보는 눈, 그리고 시장을 보는 눈,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이해를 했을 때 나는 어떤 매매를 하겠느냐, 그쵸? 간단하게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4월 19일 날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장시작 전에 나갔고요. 2구 산업, 그쵸? 왜 갔는지 명확하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를 제가 매매한 타점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3월 달에 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한 결과 75% 정도의 수익으로 나왔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드린 2구 산업 같은 경우에 자, 내용 어떻습니까? 오늘도 15% 정도, 그쵸? 돌파하는 것부터 매수, 그리고 또 매수, 그리고 오늘도 매수한 결과 15%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가격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PSK 홀딩스. 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쵸 올라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고요. 애초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미 2월 달에 8%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내가 판 가격보다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한 거다.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내가 앞으로 호재거리가 있는 종목들만 매수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점을 이래서 잡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안 빠진다는 건 호재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자, 그래서 내가 가격을 잡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소통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와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보시고 모든 분들이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정도의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 매매 내용까지 다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 내용 간단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그쵸? HBM이 뭐가 나왔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HBM으로 인한 실적치가 높지 않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왜 삼성전자의 실적은 돌았을까? 그렇죠. 기본적인 반도체에 대한 경기 자체가 돌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뭐 전쟁이 났다 그래서 뭐 상황이 뒤집혀지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한미 반도체가 이쪽에서 가격대를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난 62편까지 기다려야지 이러면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전쟁이 터졌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버리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실시간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여기 소통방에서 공개하고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또는 10억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가격 잡는 원리, 그리고 가격이 왜 이렇게 형성되는지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너무 불안한 자, 내용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 특성을 봤을 때 지금 강한 종목이라는 건 맨날 오를 수 없습니다. 근데 오르는 과정에서 쉬어가는 구간이 있겠죠. 근데 그 구간에서 시장이 오늘처럼 안 좋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버티는 종목들이다. 이 종목들은 앞으로 호재가 있다. 즉 내가 주도 강한 종목을 사야 되는 거지 내가 뒷걸음질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타점에 대한 이해, 내가 언제 어떻게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고 어떻게 그 분류를 해야 그렇죠.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시장 저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